김건희 고졸된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의 문시현 교수가 지금 당선이 됐어요. 그분의 공약이 뭐였냐면은 김건희 논문 진상규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진상규명 하겠죠. 만일에 이 석사 논문이 취소가 되면 박사 논문도 취소가 돼요. 그러면 고졸이 되는 거예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자, 숙명여자대학교 이사진들이 그 교육부나 김건희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 문시현 교수를 총장에 임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죠. 그런데 결국에 해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숙대 이사진들이에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숙대 석사 논문이 취소가 되면 국민대학교 박사 논문도 자동 취소입니다. 그러면 고졸이 되는 거예요. 자, 논문 조작, 논문 표절, 학력, 경력 위조. 자, 그녀의 끝이 어디일까요? 정말로 무서운 여자입니다. 이번에 끝을 반드시 보여주기 바랍니다. 자, 조민쌤도 이것저것 다 취소되고 결국에 고졸이 됐잖아요. 결국에 김건희도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과응보예요. 김건희 커넥션 논란 히림 가덕 신공항 설계안 선정. 자, 이거 진짜로 큰 문제인데 히림이라고 이 커버나 컨텐츠 주관 행사에 3번씩이나 후원했던 업체 도이치모터스도 옆에 보이죠? 이 업체가 이 큰 공사를 다 맡았대요. 자, 가덕 신공항 건설기안을 히림이 했답니다. 야, 대단하죠. 이 큰 공사를 맡습니다. 대통령실 설계도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별관공사도 이 히림이 맡는다. 자,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업체에 후원을 했다라는 얘기는 코바나 컨텐츠에 돈을 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업체가 굵직굵직한 업체의 이 공사들을 맡는다. 김건희와 아무 관련이 없을까요? 뭔가 냄새가 팍 진동합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자, 김건희 종합특검에서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간땡이 커요. 어떻게 이런 뻔뻔한 일들을 할까요? 야, 이러다 대한민국 이것저것 다 말아먹을 것 같아요. 큰 공사들 이것저것 다 개입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김건희가 후원했던 이 업체들, 김건희 행사에 후원했던 크고 작은 업체들이 김건희 대통령실 공사, 관저공사 등을 맡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냥 수의계약입니다. 그냥 수의계약을 막 던져줬어요. 자, 정말로 파면 팔수록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아요. 이 비위가. 최순실은 저리 가랍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봅시다. 김건희가 대한민국을 완전히 다 망가뜨렸어요. 대단합니다. 시스템 자체를 다 2년 만에 다 망가뜨렸어요. 김건희, 윤석열이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는 뭡니까? 공무원, 기자, 교수, 교사 등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 받으면 다 걸렸어요. 다 처벌됐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바꿨다니까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가성이 없으면 받으면 된다나야. 그럼 앞으로 다 받겠죠. 김건희 디올백 하나 때문에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다 망가뜨리는 거야, 지금. 얼마나 많은 청탁 등이 횡행하겠어요.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나요? 당연히 그동안에는 당연히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추정을 했었거든. 그런데 명백하게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받아도 된다. 이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건 앞으로 보세요. 탐관 오디들 많이 생길 겁니다. 조선시대로 많이 회귀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하루속히 쫓아내야 되는 이유예요, 이게. 망하는 대한민국. 자, 정성호.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군사동맹 조약이 체결됐는데 사실상 그러면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북러 간의 자동군사 개입이 거의 부활되는 셈입니다. 정말로 큰 문제죠. 그런데 그것에 국하지 않고 그 협약의 내용을 보면 자, 상호 이익을 침해하는 협정은 제3국과 체결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회복조차도 사실상 완전히 봉쇄됐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큰 문제죠. 자,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시계 제로 30년 전 이전으로 되돌려 놨어요. 그 큰 대국이잖아요. 인구도 많고 우리가 먹을 게 많단 말입니다. 수출도 많이 했었던 그런 러시아인데 자동차도 팔고 전자제품도 팔고 또 여러 그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고 석유도 많이 나는 그런 러시아잖아요. 자원이 풍부하니까. 이런 러시아와의 관계가 완전히 봉쇄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윤석열의 무모한 외교 정책이 나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큰일 났어요.
자, 지난 금요일 청문회 최대의 성과 중에 하나였죠. 윤 대통령, 윤석열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가 무엇이었느냐라고 장경태 의원이 묻었는데, 집요하게 묻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떨결에 신범철이 실토를 했습니다. 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 기록 탈취죠, 사실상. 이 김진애 전 국회의원도 이것을 지적하고 있네요. 굉장한 성과였어요. 그러면은 이것은 명확한 직권남용이 되는 겁니다. 기록 회수에 관한 것이었다. 신범철이 고의도 살짝 흘린 것 같기도 하고요. 얼떨결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간에 이 신범철은 지금 국힘까지도 탈당을 했죠.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을 하고 천안에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국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하여튼 아주 잘된 일입니다. 자, 지난 청문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 하나가 공개가 됐었죠. 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던 자료인데, 자,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왜 이 임성근 하나 살리자고 대통령 부부가 정권의 병원까지 걸면서 이 난리를 치는지에 대해서 진짜 궁금했었어요. 무슨 관계냐? 이 임성근과 윤석열, 김건희가 도대체 무슨 관계이건데 이 투수 하나 살리자고 이 생난리를 치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이 관계들에 대해서 수면 위로 관계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김건희 로비설의 실체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 임성근과 이종호가 골프 멤버였답니다. 이 이종호는 해병대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그래서 해병대 장교들하고 골프 모임을 아주 자주 많이 갖는다고 그럽니다. 자, 해병대 장교죠. 임성근도 투수합니다. 해병대 1사단장 사령관. 그래요. 1사단장입니다. 1사단장. 그러니까 자주 가졌겠죠. 많이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종호와 김건희는 엮여 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엮여 있습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입니다. 주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주포가 2명이 있는데 김기현과 이종호, 이 두 사람입니다. 자, 1차 주포는 이정필, 2차 주포는 이 김기현과 이종호라는 인물인데, 이종호는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소유주다라는 얘기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는 미인가된 허가받지 않은 주식 자문업체입니다. 주식 투자업체, 자문업체 이런 겁니다. 주가 조작과 많이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거 있죠. 12시에 33,000원에 8만 개 때려 주삼이라고 김기현 주가 조작 선수가, 자, 민이사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이 회사죠. 이 회사의 민이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회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주가 조작과 상당히 밀접하고, 이종호와 김건희는 상당히 친분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 김기현 민이사, 그다음에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인 이 이종호, 그다음에 권오수, 김건희로 이렇게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정필이 김건희 동생 결혼식에 축의금을 냈다라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했었죠. 이 주포들과 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2차 주포인 이종호와 김건희가 친분이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김건희 로비설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휴가 중인 임성근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8월 2일 날 고석을 만납니다. 고석과 윤석열은 상당히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죠. 지난 그 총선거에서 용인에서 나왔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용인에서 나왔다가 떨어졌고, 사법연수원 동기고 상당히 친합니다. 서울대학교 또 육군사관학교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또 법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한데, 상당히 친한 사이고 전화통화도 자주 하겠죠. 하는 사이고, 임성근이 고석을 만나고 또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석은 본인은 부인하지만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로 엮는데 뒤에서 어떤 역할을 한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본인은 당연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쪽에 김태유와도 사실 친합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모든 거의 많은 정책들을 김태유가, 특히 일본 관계, 미국 관계 등 대외 정책 관련해서 김태유가 거의 다 주무르다시피 하는 거죠. 이 김태유 안보라인이. 그런데 김태유와도 친분이 있죠. 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안보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복합적으로 엮여서 나온 작품이지 않은가 싶어요. 보니까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난 청문회에서 보니까 많은 일들이 밝혀졌어요. 임성근이 바로 주범이라는 사실, 최수근 해병을 사망케 한 주범이라는 사실. 자,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로프만 가지고 서로 의지한 채 물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어요. 최수근 사범은 죽지 않았는데 그 홍보 목적으로 빨간 티 입고 들어가서 언론사 노출 잘 되게 하려고 그 알량한 그 공명심에 본인 홍보 목적으로 하려고 장병들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임성근이. 그리고 나서는 빤빤하게 청문회에 나와서 거짓말들을 했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사망한 거예요. 진짜 일본 애들 진짜 나빴어요. 일본 정부가 나서서 소프트뱅크 사장한테 불러서 네이버 지분 인수를 요청했다라는 마이니지 신문의 기사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뒷짐지고 있다니까. 지금 라인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지분 인수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을 넣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이는 뒷짐만 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를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이버가 대한민국 기업이 사이버 영토를 구축해 놓은 것을 강제로 팔도록 일본에 팔도록 뒤에서 뒷짐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 정부는 압박하는데 일본 정부가 나서면 대한민국 정부도 나서야죠. 너희들 그러지 마라.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너희 일본 기업들도 똑같은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수수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런 윤석열 그냥 놔둬도 되겠어요? 큰일 났습니다. 내쫓아야 돼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이번에 국힘 당대표 출마하면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수평적 당정 관계를 정립하겠다라는 겁니다. 본인이 당대표 비상대책 위원장 하면서 쌓인 게 맞나 봐요. 쌓였죠. 엄청 쌓였을 겁니다. 본인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대통령실에서 다 브레이크를 걸었잖아요.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룩하겠다라는 얘기죠. 윤석열은 어떻게든지 한동훈의 당대표 출마를 막을 수는 없겠죠. 이미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여러 공작들을 통해서 지난번에 9번이나 당대표를 국힘의 당대표를 갈아치운 전력이 있어요. 거기에 윤석열이 개입을 많이 했었는데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도 한동훈의 국힘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서 가진 모략을 다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 나경원이 지금 아마도 원희룡이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원희룡이 오늘 밀 것 같은데 분명하게 원희룡은 윤석열에 딱 붙어있죠. 지금 나경원도 못 믿겠다. 왔다 갔다 친윤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도 친윤이 아니다라고 본인도 지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경원도. 그래서 원희룡을 밀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죠. 한동훈 지금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다. 자, 웃기는 겁니다. 또 최혜병 특검법은 찬성이다. 이런 이중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건희한테 붙고 윤석열은 쳐내는 거죠. 자, 김건희와 거의 한패로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모종의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자, 추경호 원구성 협상 또 결렬. 추경호 민주당 앞으로 너희들 볼 일 없다. 지난 주말에 원구성 협상하다가 또 결렬됐어요. 당연히 안 됐지 뭐. 법사위원장 달라는데 주겠어요? 안 주죠. 주면 민주당도 끝장나는데. 자, 오늘 월요일 날 아침에 의원총회 합니다. 국힘당에서 7개 상임위원장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조 있게 올곧게 가야죠. 뭘 지금 와서 다시 돌아와요. 자신들의 명분이 하나 또 충족이 안 됐는데 실리를 바라고 7개를 바라고 온다면 국민 또한 국힘당에 대해서 곱게 보지 않겠죠. 시선이. 자, 그동안에 자신들의 명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주장해라. 자, 민주당은 7개 다 가져와라. 오늘 아마도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열려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다 가져올 겁니다. 자, 우원식이도 국민들, 지지자들 눈치 안 볼 수 없어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주말까지가 데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선출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개 다 가져오기를 바랍니다. 국힘당 지조 있게 하던 대로 계속 밀고 가라. 아주 재밌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인데 한번 보세요. 원희룡이가 됩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에 잘해봐라 라며 전화 끊었다. 8초 통화했다라는 거. 8초 통화. 8초 통화 얘기를 하니까 어제 한동훈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8초 동안 통화한 거 맞냐라고 하니까 한동훈이가 그러죠.
그래도 인사만 해도 8초 이상 걸리는데 설마 8초 통화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만큼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가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먼저 한동훈 측의 장동혁 전 사무총장이죠. 한동훈이가 국힘 비대위원장 할 때 사무총장 하던 인물이 장동혁이죠. 판사 출신. 장동혁이가 언론에 흘렸어요. 자, 윤석열과 한동훈이 통화했다. 출마하면서 안부 인사했다라고 하니까 자, 대통령실에서 뭐라고 했어요? 한동훈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인사들한테 다 통화했다. 나경원도 하고 원희룡도 하고 윤상현이도 다 했다라고 이제 그 약간 어깃장 놓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기자가 질문하니까 인사만 하는데도 8초 이상 걸린다. 설마 8초만 했겠느냐라고 하니까 원희룡이가 또 한마디 합니다. 한동훈의 잘해봐라 라면 전화 딱 끊었다. 딱 8초 했다라는 얘기죠. 아주 재밌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윤석열과 한동훈이 화해를 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한동훈 측에서는 보내고 싶은데 윤석열 측에서는 끊는 거다. 별 볼 일 없다. 모두 다 똑같이 통화했다. 그리고 얼마 안 했다. 딱 잘해봐라. 너 잘 되나 보자. 이런 투 아니겠어요? 정말로 재밌습니다.